안녕하세요. 본래 메타버스 스쿨 2부로 돌아와야 하지만 현재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는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매우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 7월 말에 소문만 무성했던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인 칩스와 팹스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을 통해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지원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9조 원에 이르는 반도체 지원 법안의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반도체 지원법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활성화와 공급망 구축, 그리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맨 앞에 나온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활성화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예산 500억 달러 중 절반을 상회하는 280억 달러가 최신 반도체 공정을 활용하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 지원에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업의 신청서를 받아서 가능한 이른 시일에 실질적 지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의거해서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장려하고요.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기업에게 큰 지원을 약속하는 등 우호적인 투자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미국 내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했죠. 특히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 내 직접 투자 기업들에게 갖가지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직접 투자를 유도했던 미국 정부를 믿은 결정이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 직접 투자에 대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침내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분에서 우려를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자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 기업인 TSMC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약 280억 달러의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글로벌 웨이퍼와 같은 소재 업체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4등분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이 반도체 지원 법안의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280억 달러라는 한정된 예산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 시설 투자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체 500억 달러 예산 중에 절반가량 280억 달러 가량이고, 이를 많은 업체들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나누어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금의 예상액 또한 종전 예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이죠.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지원 법안의 수혜 대상에서 줄줄이 제외가 되고 있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원 법안에서조차 한국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에는 중국 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기업 중 중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들은 삼성, TSMC,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이 모두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텔과 마이크론은 어찌됐든 미국 기업이에요. 지원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을 거고요. 또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낸드 플래시 공장을 어디에 매각했습니까? 하이닉스의 매각을 함을 통해서 중국 리스크를 완전히 지웠죠. 또한 마이크론도 주로 검사와 패키징 공장 중심으로 중국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이퍼 생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원 법안에서 이들 두 기업의 중국 투자가 그리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생산을 하고요. 이번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에서 한 발짝 비껴서 있기는 하지만 하이닉스 또한 전체 D램 생산량의 50%가량을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죠. 그런데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의 조항 중에는 반도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 투자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이번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기업이 될 경우, 그리고 한 푼이라도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년 2월까지 반도체 지원 법안에 대한 여부를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 내 입지 기반이 약한 마이크론과 인텔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지원 조건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국 내 입지 기반이 강력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사실상 중국 내부 반도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국 시안 공장에 대한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물론 지금도 막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장비 수급은 가능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아예 중국 투자가 10년간 막히니까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반면 미국의 지원을 든든하게 받은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들은 꽤나 빠르게 첨단 시설들을 충원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두호 아래서 말이죠. 안 그래도 미국 장비 제재로 인해서 삼성의 중국 공장 투자는 꽤나 많은 제약이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반도체 법안 보조금으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가 아예 막혀버린다면 시안 공장의 낸드 플래시 기술력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도태될 것이 분명해 보이죠. 현대 메모리의 수익성을 따지는 트렌드는 저장 용량을 얼마나 크게 늘리면서도 칩의 용적률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즉 한정된 크기의 칩에 얼마나 비트를 때려박을 수 있느냐, 집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메모리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발군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칩에 집적할 수 있는 비트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우위에는 첨단 장비들을 공격적으로 투자한 덕분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력 생산 기지인 중국 공장에 최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들이 반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기술적 도태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시안 공장의 투자가 막히고 마이크론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텔이 재진출을 선언한 파운드리 산업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에게 있어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반면 첨단 장비의 반입이 막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메모리 제조 공장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공장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인 듯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이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 세부 규정들을 명시하면서 의도한 바는 무엇일까요? 이 법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한마디로 자국업체를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자국업체들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을 통해서 자국 반도체 제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애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징조가 가장 많이 반영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이번 반도체 지원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던 7월에 미국 내 직접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마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 지원 법안의 내용이 발표되고 상황이 흘러가는 것을 보아하니 이것은 중국을 견제한다라기보다는 자국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움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에 빼앗겼던 반도체 제조 패권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한국의 메모리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작전을 꾸준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한간에서는 일본의 소재 부품 규제가 미국의 두하에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때 한국의 기업들은 소재 부품 국산화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저렇게 일본의 그 규제로부터는 굉장히 잘 슬기롭게 헤쳐나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본을 이용한 우회 공격이 막히면서 미국은 이제 직접 개입하겠다 라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력 생산기지가 중국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를 핀포인트로 공격을 하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섰겠죠. 반면 자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내년 2월이 되면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될 거예요. 이미 미국에 의해서 소재는 일본, 생산은 대만과 한국, 그리고 반도체 설계와 기술 개발은 미국이라는 이 반도체 국제분업의 틀은 이미 미국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미국은 이전에 대만과 한국 등과 맺었던 반도체 협력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일본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겠죠. 기술력이 딸리니까 얼마간은 기어오르지 못할 테니까 차라리 만만한 일본과 함께 손을 잡고 기술 개발에 열을 올려보겠다라는 심산이겠죠.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짓밟힌 경험이 있는 일본 반도체는 미국에게 종속적으로 반응할 것이라는 계산이 선 것이겠죠. 미국에게 세게 2번이나 얻어맞은 경험이 있는 일본은 고분고분 미국과 반도체 미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반도체 국제 분업의 양상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무조건 미국만 믿고 가면 되는 걸까요? 미국과 우리의 반도체 파트너십은 그렇게 공고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 1, 2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반도체 지원법과 여러 가지 떡밥을 던짐을 통해서 삼성을 어떻게든 인텔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미국은 대부분의 반도체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른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제조 패권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그림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정말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기업은 꾸준히 기술 개발과 역량 강화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외교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는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정부는 진짜 외교는 정말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서 미국과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와 관련한 이슈들을 잘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경제를 말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